반갑습니다. 정우영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레알 비기너스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은요, 28학년도 수능부터 유효하게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제가 보여주고 있는 표지 있죠. 레알 비기너스 표지가 큼직큼직하게 있습니다. 여기 과목이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인데요. 이 세 과목이 일단은 수능 직접 출제 범위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가 있죠. 요거는 이제 고1 때 배우는 과정인데요. 얘네들은 수능 간접 출제 범위 과정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직접 출제 범위하고 간접 출제 범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간접 출제 범위는 뭐냐면 수능 30문제 중에 바로 이 내용만, 고1 과정만 다루는 문제. 자, 이것은 출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접 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30문제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여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한 문제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면서 고1 과정이 섞이는 건 괜찮지만 저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고1 과정만 출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요게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그런 과목이죠. 그 다음에 요게 고1 과정 때 배우는 과목 공통수학 1, 2. 자,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알 비기너스는 일단은 이렇게 5과목은 출시 확정. 자, 여기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는요. 지금 현재 이 OT를 찍고 있는 게 25년 11월 24일인가? 하여튼 뭐 그 무렵쯤 되는데, 자, 근데 요게 요 과목들 있죠? 요 과목들은 12월 1일, 2일, 12월 초쯤 그때 오픈이 될 거고요. 그 오픈될 때 지금 이 OT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들은 이미 2025년에 출시를 했던 과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5과목은 출시 확정이고요. Q&A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 이거 내신에서 다루는데 그 레알 비기너스 출시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물론 굉장히 그 일벌레라서 엄청 많은 강좌를 찍어대고 또 빠른 속도로 찍어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출시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고3용 강좌를 또 굉장히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1년 스케줄을 제가 일 단위로 스케줄을 짜거든요. 1년 스케줄을 쫙 그 매일 오전, 오후, 저녁에 하는 일들 이거를 다 짜서 1년간 스케줄을 다 짜봐야 그래야 이게 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할 때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아직 제가 지금 그 1년간의 스케줄을 다 짜보질 못했어요. 커리큘럼을 지금 여러 가지 구상 중이라서 그래서 그 구상이 좀 마치고 전체적으로 이게 딱 짜져서 시간이 좀 괜찮겠다 싶으면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지금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 OT를 찍는 이 순간에는 어쨌든 이 5과목은 확정이다. 그리고 이 3과목도 바로 12월 초에 동시에 다 오픈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 레알 비기너스 강좌가 수학 입문 강좌고요. 기본 개념 강좌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개념이 왜 여러분들 학습에서 중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학습의 동기부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최소한의 수학적 언어 사고 체계 이게 좀 있어야 뭐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언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뭐냐면 이 약속인 게 되게 많아요. 뭐라고 정의하자. 그 정의를 일단 받아들여야 뭐 얘기가 통하죠. 그래야 문제가 이해가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최소한의 수학적 언어 사고 체계를 습득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수학은 정말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정의나 정리는 이제 성질들인데 자, 이것들을 모두 알아야 수능 문제 이해, 독해가 일단 가능하고 독해가 돼야 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수능 2점, 3점, 4점. 자, 수능이요. 이게 3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2점짜리 문제가 있고요. 3점짜리, 2점짜리는 3문제밖에 없어요. 그러고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난이도 순이에요, 보통. 4점짜리가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4점짜리가 13문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문제 중에 2점짜리 3개, 4점짜리가 13개, 하니까 16문제 딱 제외하면 14개의 3점짜리가 있고요.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4점짜리 문항들인 경우가 많겠죠. 상위권과 상위권 내에서의 변별, 상위권과 중위권의 변별. 자, 이런 것들은 주로 4점짜리 문항으로 변별이 되고요. 중위권 내에서나 중하위권 변별, 이런 것은 3점짜리로도 변별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수능 2점짜리, 3점짜리는 거의 대부분 기본 개념에 관한 문제예요. 4점짜리 중에서도요, 조금 쉬운 4점. 자,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을 알면 또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하고 기본 유형만 충실히 공부해도 사실 2점짜리, 3점짜리, 4점 초반 문제들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한 60점대, 많으면 70점대 그 정도까지는 확보가 돼요. 잘 공부만 하면. 솔직히 이 레알 비기너스 잘 공부하면 그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런데 심지어 이게 수능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4점 중간 난이도 문제들까지도 맞출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이게 제가 잠깐 요 예시를 보여드리겠는데 뭐냐면 바로 직전 수능이었어요. 2020학년도 수능인데요. 여기 4점 문항 제가 전부를 지금 쓴 게 아니고 4점 13문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12번, 13번. 자, 여기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12번, 13번이 3점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개정 전의 수능이니까 자, 여기 12번, 13번은 4점 문항인데 4점 중간쯤 있는 난이도의 문제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사실 굉장히 어떤 심도 깊은 테크닉이나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기본 개념 가지고 풀면 그냥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13번 수준의 난이도조차도 그게 4점 한 중간 정도 딱 되는데 요 13번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14번, 15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28번, 30번 뭐 이런 것들 또는 28, 29, 30 이렇게 해서 한 7문제 이 정도가 이거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7문제를 내가 다 틀렸어? 만약에 다 틀렸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틀렸어. 그러면 28점을 날리잖아요. 그럼 그거 빼놓고 만약에 다 맞아봐요. 그러면 72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개념만으로 풀리는 문제들 이거 싹 다 맞추면 70점 근처까지는 가는구나. 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강좌를 제대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보시면 깊이 있는 사고력. 이것은 오히려 기본 개념의 기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수능 출제 기관이 평가원이라는 기관인데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 수능 문제를 보잖아요. 이게 적당히 어려운 문제 난이도 말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 난이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특수 스킬 이런 거로 안 뚫려요. 안 뚫리고 되게 그냥 기본적인 방법을 오히려 쓰면 더 잘 풀리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종종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라는 게 그냥 단순 암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사고력 시험이에요. 물론 이제 2점, 3점짜리는 기본 개념과 기본 개념에 기초한 연산들. 자, 이런 거 좀 잘하고 초보적인 해석들 잘하면 되는데, 근데 조금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들 있죠. 4점 조금 중간 고난도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이제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고력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확장이 가능한 여러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들. 그게 바로 오히려 기본 개념들이에요. 더 쉬운 개념일수록 더 많은 문제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오히려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특수한 스킬들 이런 것은 되게 제한된 문제에서만 써먹게 되고 또는 그런 게 이제 안 나오면 그만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는 사고력, 깊이 있는 사고력이 요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기본 개념으로 오히려 뚫리는 문제들이 많다. 자,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결국 수능이 무슨 개념을 뭐 쓰시오 하는 서술형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문제풀이 시험이야. 근데 문제풀이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개념이 문제풀이에 쓰이나 제대로? 뭐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개념을 좀 공부하다 보면 개념 공부를 했어. 나 무슨 책을 하나 뗐어. 또는 무슨 강의를 하나 뗐지. 다 완강을 했어. 근데 문제를 막상 풀면 하나도 안 풀리는데요? 막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을 공부했는데 왜 하나도 안 풀립니까? 사실 이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개념을 공부하실 때 문제풀이랑 같이 엮어서 계속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개념이 풍부하게 이해가 되고 문제풀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개념이 돼요.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 간극이 굉장히 커져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아니죠. 개념의 맥락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다루고 있는 증명이나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인이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걸 자꾸 스스로가 설명해 볼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풀이 발상, 갑자기 뜬금없는 발상,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저거 되게 뜬금없어 보이는데? 이런 발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구사하는 사람들, 누구?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개념을 확실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개념으로부터 어떤 발상을 또 떠올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가 문제풀이랑 직결되어 있는 개념들도 있고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개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공부가 문제풀이에 또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제 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레알 비기너스의 학습 목표. 자,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영어로 보시면 for beginners, beyond beginners. 자, 이렇게 돼 있는데 for beginners, 초심자들을 위한 강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수 과목을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 이 레알 비기너스 들어도 됩니까? 당연히 들어도 돼요. 초심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수 과목 또는 뭐 미적분 원 과목, 확률과 통계 과목, 각각 과목에 가장 처음에 배우는 개념부터 다 설명을 해줘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처음 배우시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한번 좀 약하게 배운 분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또 개념을 처음부터 빡세게 공부하면 부담스러워. 막 그래가지고 나는 수학 실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가벼운 개념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싶어 해서 그런 거를 한 번쯤 본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기억이 안 나거나 이게 내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건지 두 번째 배우는 건지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 개념을 처음 배우거나 한 번쯤 약하게 배운 학생들 쉽게 개념을 확립하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레알 비기너스 강조하는 개념을 되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딱 그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OT를 들어봐도 알겠죠. 제가 딱 이렇게 귀에 꽂히도록 딱딱 이해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쉽게 설명한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노베이스 학생들 특히 수학에 너무 그 기본기가 안 돼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딱 직접적으로 수학 개념을 다이렉트로 설명해주면 약간 부담스러워해. 사실은 다이렉트로 설명하는 그거를 마음을 열고 원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그 다이렉트로 설명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노베이스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유혹이 자꾸 있어요. 뭐냐면 비유를 자꾸 든다든가 뭔가 예시를 많이 든다든가 물론 예시는 좀 많이 들어줄 필요가 있죠. 근데 막 비유적 설명, 일상생활에서의 막 어떤 상황들 또 웃긴 요소들 막 이런 걸 섞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노베이스 학생들 막 다 이해가 되는데요? 막 그래. 근데 사실 자기가 이해한 게 거의 없어. 뭐냐면 핵심이 아니라 격가지. 예를 들어 음식 먹으러 가서 사이드 메뉴만 계속 먹은 거야. 본 메뉴를 먹지 않은 거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그거 사이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적당히 줄타기를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너무 사이드 메뉴에 치우쳐져서도 안 되고 그냥 메인 메뉴만 계속 입에다가 이렇게 쳐 넣어주는 방식. 이것도 조금 뭐 곤란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적절히 섞어야 되는데 그래도 무게중심은 메인 메뉴에 있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한 뒤에 내가 뭘 아는 게 생기는 거야. 항상 그 공부할 때 쉽게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걸 배운 뒤에 실제로 쌓인 게 있어야 돼요. 쉽게 이해된다 싶었는데 다 이 강좌를 이수했는데 뭐야? 남는 게 없어.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안 풀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개념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당연히. 그런데 개념을 대충 설명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 못할 것 같으면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틀어서 막 이렇게 너무 비유적인 거나 또 약간은 좀 잘못된 설명이지만 타협.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잘못된 설명을 포함해서 설명.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돌아가면서 설명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딱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공부하고 났을 때 Beyond Beginners. 비기너스에서 시작했지만 초심자를 넘어서는 이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걸 목표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이렇게 되면 개념 학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기본 개념을 기본 유형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훈련을 상당량 진행해요. 이 레알 비기너스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시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로 많이 푸는 문제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루는 주요 유형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량 문제풀이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와 이게 개념 강좌냐 문제풀이 강좌냐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당연히 개념 강좌예요. 그런데 동시에 문제풀이도 같이 해. 문제풀이를 섞어서 자꾸 해줘야 그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왜냐?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왜 배웁니까? 쓸모 때문에 배우는 거죠. 문제풀이의 쓸모 때문에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리고 각각의 상황이 약간 차이가 있을 때 이걸 또 약간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같이 느껴줘야 개념이 풍부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준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제 이제 수능 개념 강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기본 개념 강좌고요. 수능 실전 개념 강좌가 있는데 그것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이 있는 강좌입니다. 그 프로메테우스 강좌로 진입하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왜? 그것도 제가 가르치니까. 이것도 제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 연속성이 있죠. 특히 이제 뒤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단원 연습 문제나 이런 것을 좀 풀다 보면요.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인데 제가 막 그 문제를 풀어줘요. 근데 뭐 첫 번째 방법도 풀어주고 두 번째 방법도 막 보여줘요. 두 번째 방법 막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어떤 것도 하냐면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번째 방법 보여준 다음에 자, 요것을 살짝만 일반화하면 어떤 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또 정리해줘요. 레알 비기너스에서. 그걸 또 정리해 주잖아요. 그 정리된 내용이 나중에 프로메테우스 수능 실전 개념 강좌 가면 본격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야.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그렇게 제가 강의를 또 진행을 해요. 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강좌 수능 실전 개념으로 딱 연결. 실전 개념 강좌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문항들 있죠. 3점 중에 어려운 것과 사전 문항들. 그런 걸 집중적으로 다룬단 말이에요. 거기로 딱 올라가는데 아주 좋은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 이 정도 다뤄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알 비기너스 수강 대상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 개념을 처음 배우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 학생. 두 번째, 기본 개념을 배웠지만 문제풀이에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이거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1, 2 내신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거나 현재 나 상위권이야. 근데 상위권을 유지하고 싶어. 또는 최상위권으로 더 가고 싶어. 상위권이 현재 아니지만 상위권을 진입하고자 하는 학생들, 레알 비기너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레알 비기너스 물론 학교마다 내신 문제의 난이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그 내신 문제 뭐 이렇게 자사고들 빡센 학교들 막 있잖아요. 내신 문제 진짜 빡세게 내는 학교들. 그런 학교 제외한 많은 학교들에서는 이 레알 비기너스 수준만 딱 공부해도 뭐야 내신 나 전교 1등 먹었어. 그런 친구들 많아요. 또는 전교 몇 등 안에 들었어. 기존의 성적은 전혀 그런 성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전교권으로 진입.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보통 일반고에서 그냥 내신이 조금 어렵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냥 주요 기본 유형들 그것만 확실하게 공부해도 그래도 내신 엄청 잘 나오더라.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고1, 2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 자, 우리 내신이 또 이제 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는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레알 비기너스를 통해서 그렇게 좀 성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능 대비할 때 제가 아까 기본 개념만으로도 4점 초중반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 개념을 또 그냥 배웠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라 이걸 능수능란하게 적용하는 게 되게 연습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레알 비기너스에서 문제풀이랑도 연결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써먹길 원하는 학생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강 대상 살펴봤어요. 자, 교재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개념과 설명 여기 있어요. 때로는 뭐 증명, 때로는 설명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개념과 설명 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교재 예시로 있고 요건 이제 대수 과목 로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개념을 딱 배우고 나면요. 개념 확인 문제라고 해서 그냥 개념을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되게 쉬운 문제들 그게 있어요. 이렇게 좀 단계 밟아 올라가야 되니까 되게 쉬운 문제들 저런 게 개념 확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와 유제. 요거는 이 단원에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중요 유형의 문제들. 요거 있죠? 이걸 예제, 그거 유제. 유제는 이제 예제와 비슷한 문제들. 자, 그런 것들 또 다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원 연습 문제에서 이제 예제, 유제까지 딱 배우고 나면 단원 연습 문제에서 많은 유형들의 문제들을 또 다뤄요. 그래서 한 단원에 막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대수 과목의 수열 단원에 1번부터 막 26번 이렇게까지도 있죠. 요거 되게 쉬운 기초적인 문제인데 26번쯤 가면 여기 4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관학교 기출의 4점 문제. 뭐 이런 겁니다. 4점 한 초반 단원의 문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쯤 가면 4점 초중반의 문제들.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다. 그래서 내신부터 수능까지 다 대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 연습 문제 해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해설들 보시면 솔루션 1, 솔루션 2. 자, 이렇게 돼 있어서 해설을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나 해설을 통해서 여러 풀이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야가 되게 넓어져요. 그냥 하나의 풀이만 딱 구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 가능한 데에서는 여러 풀이들을 설명함으로써 보험. 내가 이 방법이 생각 안 나면 저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또는 여러 풀이들을 공부하는 단계에서 많이 또 배워놓으면 시야가 넓어져서 조금 사고력이 많이 길러지죠. 자,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참고해서 요거 이제 뭐냐면 수험생들이 뭔가 또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배울 수 있는 문제풀이, 그다음에 개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설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해설지가 풍부하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레알 비기너스 이렇게 공부합시다. 제안인데요. 일단 정의를 직접 써보면서 익히면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딱 보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써보면 이렇게 음미를 하게 돼요. 음미를 하면서 익히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더 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다음에 강의를 좀 꼼꼼하게 듣고 필요한 것들은 좀 메모를 요약적으로 잘 하시면 좋습니다. 요약 능력 이런 게 결국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특히 강의에서 제가 문제풀이 후 추가로 설명하는 부분들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죠. 뭔가 일반화해서 딱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이 획득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 나중에 수능 실전 개념 이런 데서 좀 더 수월하게 연결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제, 유제 뭐 요거 단원 연습 문제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념 확인 문제는요. 그냥 개념 들으면서 강의 켜놓고 개념 들으면서 그냥 같이 풀어요. 개념 확인 문제. 개념 듣고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제는 본인이 스스로 먼저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분명히 예제를 딱 풀려고 가보잖아요. 뭐야, 첫 번째 문제부터 안 풀림. 그럴 수 있어요. 와, 나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 난 재능이 부족한가 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저 때는 이제 우리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있죠? 그 책으로 그냥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학원도 없고 과외도 없고 문제집도 몇 개 없고 뭐 이런 상태니까 수학의 정석 책으로 이렇게 딱 공부하다 보면 개념 공부 뭐 이거 하는데 무슨 한 단원 무슨 단원 연습 문제 따위는 풀지도 않습니다. 뭐 시간도 없어요. 그냥 거기하고 예제 유제만 푸는데 한 단원 끝내는데 막 하루에 12시간씩 해서 이틀 주말 이틀을 꼬박 해야 막 떼고 저라고 무슨 막 엄청 빨리빨리 그걸 막 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공부할 때 고등학교 과정 처음 들어가지고 막 공부하면 되게 어렵죠. 혼자 이해하려고 하면 더 어렵죠. 누군가의 설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25시간씩 걸려서 한 단원 연습 문제도 안 풀고 했는데도 막 25시간씩 걸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막 개념 이렇게 해서 딱 보다 보면 뭐 이해가 이제 좀 시간 들여서 그래 이런 얘기인가 보다 해서 이해가 됐어. 그럼 거기 보기 문제 이게 여기 개념 확인 문제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야 풀려. 너무 쉬운 그냥 즉각적으로 공식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그 정도는 풀려요. 그러다가 필수 예제 딱 들어가잖아요. 필수 예제 1번 딱 들어가잖아. 1번 들어갔어. 의욕을 갖고 들어갔어. 근데 뭐야 이거 안 풀려. 안 풀리면 어떻게 하냐. 슬쩍 이렇게 싹 내려서 보면 거기 정석 연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무슨 공식 이거에 관한 건가 보구만. 그리고 또 좀 생각해. 그렇지만 또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해설 앞부분 좀 이렇게 싹 보면 이 대충 이런 생각으로 푼다는 얘기구나 하고 이렇게 또 좀 해. 그러다 풀리는 것들은 풀고 그러다 또 안 풀리면 해설 또 그 다음에 또 찔끔 이렇게 좀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익혀요. 익힌 다음에 근데 그렇게 익히면 누가 풀어준 거야? 해설지가 풀어준 거지. 내가 푼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풀어봐. 그걸. 그렇게 한 뒤에 유제를 풀어봐요. 유제는 좀 비슷한 거니까. 그러면 유제 풀어보면 이제 약간 풀려. 뭐 그런 느낌으로 저도 풀었단 말이에요. 예제 푸는데 안 풀린다고 해서 나 재능이 없는가 봐. 이제 수학 포기다 해가지고 그거는 뭐냐. 자기 공부 안 하고 싶은 욕구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면피. 난 재능이 없어요. 안 합니다 하고 도망가는 거지 사실은.
그러지 마시고 예제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냥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해. 이해가 됐다. 그럼 이제 강의 딱 멈춰놓고 자기가 그 이해한 거 바탕으로 풀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그렇게 풀어도 강의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고 배운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쓱쓱쓱 잘 못 풉니다. 방금 전에 들어서 이해했는데도 가다가 버벅대면서 버벅대면서 하다가 어떻게 딱 풀었어. 그러면 이제 슬슬 자기게 조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제 또 풀잖아? 이제 풀린다. 그러면 이제 자기게 또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안 풀린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예제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풀어도 되지만 강의를 좀 참고해서 푸셔도 상관없다. 유제는 예제에서 배운 거 기초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본다. 또 도전해본다. 이거고요. 어쨌든 유제든 뒤에 단원 연습 문제든 몇 분 내에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의나 해설지를 조금씩 참고해보세요. 대신 찔끔찔끔 참고하면 좋아요. 찔끔찔끔 조금. 그리고 또 생각 좀 해봐. 그러니까 다 확인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고 생각 좀 해보고 그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또 한번 해봐. 더 하다가 또 막히잖아. 잠깐 하다 여기서 더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참고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실력이 이렇게 계속 쌓여 나가면서 늘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후 이제 이걸 완강하고 나면 이후 강좌학습에서 이게 개념 교재이기 때문에 사전처럼 영어 사전 보듯이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개념 까먹었을 때 찾아보면서 학습하면 좋습니다. 자, Q&A. 아마도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22학년도 개정 교과잖아요. 2015학년도 개정 교과가 그 전 교과인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불필요한 질문이긴 해요. 왜? 많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뭔 상관입니까? 그냥 여러분들 교과 과정 그냥 배우면 되는 건데 근데 꼭 이 질문 많이 할 거야. 고1 과정은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 원래 예전 교과 과정이 수학 상하였는데 그 수학 상하가 약간 막 단원이 하에 있던 게 상으로 가고 상에 있던 게 하로 가고 막 해가지고 공통수학 1, 2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순서가 막 좀 바뀌어 있어요. 많이 바뀌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고 그렇고 이제 직접 출제 범위에 대수,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 대수가 원래 그 이전 교과 과정의 수학 1이에요. 수학 1. 교과 과정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바뀐 거예요. 대수로. 그 다음에 미적분 1이 그 이전 교과 과정에서 수학 2예요. 교과 과정 바뀐 게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 정적분 파트에서 그 설명법이 뭐 넓이를 통해서 설명한다 이건데 사실 그건 그 이전 교과 과정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확률과 통계. 요거 좀 바뀌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이전 교과 과정의 확률과 통계에서 이름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이름은 확률과 통계가 확률과 통계 똑같은데 오히려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원순열이라는 원형으로 배열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 배웠는데 그게 다 빠졌어요. 그게 빠졌고 대신 저 통계 단원에서 표본 비율, 모 비율의 추정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게 원래 교과 과정에 없었던 단원이에요. 근데 그게 신설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량으로 보자면 오히려 내용이 조금 늘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원순열이 원래 출제가 조금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많이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비율, 모 비율의 추정 요게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량은 조금 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올 만한 질문이 대수나 미적분원, 확률 같은 게 이렇게 직접 출제 범위의 과목들을 수강하려면 고1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선수 과목이에요. 먼저 이수해야 되는 과목, 고1 과정,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자, 이걸 먼저 이수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레알 비기너스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제가 일부러 고1 때 그 확률과 통계에 해당되는 순열과 조합 단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 내용을 또 다 까먹었거나 또는 뭐 어쨌든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거를 제가 여기 레알 비기너스 확률과 통계 제일 앞단원 있잖아요. 앞단원에 그냥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달라요. 문제들은 좀 다른데 어쨌든 개념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고1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를 몰라도 여기서 확률과 통계 그 처음부터 그냥 배우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대수나 미적분 원은 당연히 고1 과정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원래 확률과 통계도 그걸 아셔야 되지만 레알 비기너스에서 이렇게 다뤄주기 때문에 레알 비기너스를 수강한다면 그냥 바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또 나올 법한 게 이제 대수나 미적분 원과 확률과 통계를 순서대로 수강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대수 과목을 고2 1학기 때 다루는 학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원을 고2 2학기 때 다루는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확률과 통계는 뭐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고2 1학기 때 다루거나 고2 2학기 때 다루거나 심지어 뭐 3학년 때 다루는 학교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건 이제 확률과 통계는 조금 뭐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대수가 1학기 때 다루고 미적분원이 2학기 때 다루다 보니까 대수를 먼저 다 끝내고 미적분원을 공부해야 되는가? 또는 뭐 대수나 미적분원을 다 끝내고 확률과 통계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고1 과정만 다 알면요. 이 세 과목이 상당히 독립적인 과목들이에요. 이전 교과과정, 2015학년도 개정교과, 거기에서는요. 수학2, 지금 미적분 1에 해당되는 과목 있죠? 그 수학2를 알아야 미적분 과목, 지금은 미적분 2가 됐는데 자, 그 과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좀 앞에 걸 먼저 해야 다음 걸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과목은 사실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수는 대수대로, 그 다음 미적분 1은 미적분 1대로, 그 다음 확률과 통계는 확률과 통계대로 거의 독립적인 과목이라서 그냥 나는 이번 2학년 올라가는 겨울 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겨울방학 때 세 과목을 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돌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세 개 다 돌리는 것보다 나는 뭐 그냥 어떤 하나에 집중해서 좀 할래. 2학년 1학기 내신을 대수를 하니까 그것만 중점적으로 할래. 뭐 그러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거 되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알 비기너스,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한꺼번에 같은 날 동시에 오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수강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오픈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 자, 개정교육과정 이제 2028학년도 수능 때 수능을 보겠고요. 그 수능을 위한 대비 강좌. 물론 내신 대비도 되고요. 레알 비기너스 이제 OT 요 정도 진행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레알 비기너스를 좀 충실하게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이제 시중에 있는 인강 강좌들 중에 아마도 이런 기본 개념, 인문 강좌 중에 문제 유형이나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가장 충실한 강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론 제가 다른 선생님들 강좌를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의 반응들을 이렇게 좀 우리 인터넷에서 조금 살펴보면 레알 비기너스가 다른 기본 개념 강좌보다 약간은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렵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용이 사실 충실하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그 내용이 되게 가벼운 개념 강좌들이 있고 얘는 적당히 무거운 개념 강좌인데 근데 이게 아주 무겁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원래 있던 비기너스라는 강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무거운 요소들을 제가 많이 덜어냈습니다. 많이 덜어내서 그냥 딱 컴팩트하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컴팩트해요. 이게 내용이 되게 충실하면서도 강의가 그렇게 볼륨이 아주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실력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 대비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밑바탕, 실력의 그 기초를 닦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강좌니까 많이들 수강하시고 강의에서 한번 잘 우리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